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1-1부에 이어서 1-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1-1부에서는 학생부 종합 수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국제형 합격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종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없는 걸까?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수시에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순위 리스트, 특기자 전형 폭등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경쟁률에 대해서 경쟁률의 변화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변화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쭉 1위부터 이렇게 했는데 쭉 봅시다. 자,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K 소프트웨어인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2대 이렇게 해서 쭉 보이네요.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폭등이잖아요. 경쟁률의 의미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경희대 실기 우수자 전형 K 소프트웨어 인재, 이따가 뒤쪽에 한번 종합해서 다 나오겠지만, 이 전형 시험 보나요?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봅니다. 다만 실적이 필요해요. 어떤 뭐 코딩을 한다거나,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학교에서 뭐 내신이나 뭐 영어 이쪽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일찌감치 배운 해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걸 3년 특례로 쓰려고 하면은 지필고사 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 특기자전형은 지필고사 없어요. 서류 일단은 100%에 그 다음에 2차 뭐 면접 뭐 이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다만 실적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 실적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학교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고,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제가 이따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 데서 찾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거나 아예 덮어버릴 그게 아니라. 또한 자, 경쟁률 한번 볼까요? 20년도에 어땠어요? 12대 1, 꽤 높았죠. 21년도에는 17대 1. 자, 숫자가 많기는 해요. 숫자가 많기는 한데 3특에서 우리가 언제 뭐 경쟁률 낮은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인원수 많이 뽑은 적 있었습니까? 같은 이거를 생각하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특기로 코딩이나 이런 걸 컴퓨터 잘하는 학생들은 유의미한 전형이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특기자 전형 이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 나오는데 과특,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국제학부 그 가는 게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말이 특기자예요. 이화여대에서 지금 22년도 전형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학년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상을 말씀을 드리면, 국제학 특기자 조금 있다가 이제 합격 사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서류 100이에요. 그냥 내신 3특 서류 100이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1차 면접에서 서류, 2차 면접에서 70% 플러스 면접, 뭐 영어 면접 그런 것들 30%, 그런 거니까 사실. 그리고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토플 점수가 좀 필요해요. 토플 점수가 좀 높게 가지고 있는 게, 근데 그것도 뭐 자격 요건이다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그걸 충분히 있어야 가산점이나 이런 여부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결국 3특 서류랑 별 다를 게 없다. 만약에 3년 특례 이화여대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알고 계시는 대로 지필고사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3특 서류랑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려 과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도 54명,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도 54명을 뽑고요. 어학 특기자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50명 정도를 뽑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유의미한 게 뭐냐면, 국내 학생들 똑같이 써요. 이 특기자 전형을 똑같이 쓰는데 고교에서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해외 학생들이 토플이나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고 어차피 토플을 입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플이 편하지, 국내에서 있는 학생들이 뭐 대원외고나 되게 유명한 학교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토플을 건드려 보기라도 하지, 그 일반고나 이런 애들이 토플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하는 애들 보셨습니까? 없어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해외 학생들한테 절대로 유리한 전형이고, 이렇게 좀 뭐 부담스러운 그런 거 아니다.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없다라는 거. 경쟁률만 볼까요? 4.00에서 이제 5.00, 5.40에서 6.70. 자, 어때요? 경쟁률이 폭등이니까 뭐 당연히 올랐죠. 이화여대 이번에 12학년 학생들 체크, 특기자 전형들 다 체크, 컴퓨터 잘하고 코딩 실적 있다, 소프트웨어 인재 경희자 다 체크, 여기 있는 전형은 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얘는 안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중도기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예요. 해외고에서 졸업을 하면, 아까 전에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외에서 한국으로 온 다음에 한국에서 졸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국제 인재 특기자 전형 쪽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 국제 인재인데 해외고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제형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는데, UD에서 보면은 공학이 딱 하나가 있죠. 근데
3특으로 만약에 쓰거나 국제형 쪽에서 쓰게 되면은 아무튼 인원 3특으로 만약에 쓰게 됐을 때 인원수가 한 명인가 밖에 안 뽑아요. 되게 적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와서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국제인재로 쓰면 어떻습니까? 11명을 뽑는다라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원수를 더 많이 뽑는다. 자, 이 전형 이렇다라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 폭락 한번 볼까요? 자, 고대 이거 사서는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22년도 지금 10학년 안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화여대 과특 어특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 전형은 그런데 이 과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에 있는 폭등 얘네들을 기억해라. 얘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성향상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크.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위에서 있는 폭등 그거 알겠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뭐 특기자 전형 정말 쓸만한 것들 없느냐? 아니에요. 생각보다 있어요. 서경대학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고요. 4호선 라인에서 그 성균관대 그 대학로 해와 있죠. 거기서 멀지가 않아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고 공인어학 성적 100%예요. 근데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아니 뭐 수능 최저 있는 거를 왜 소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국어, 영어 합이 10등급이에요. 그러면 5등급 받던가 5등급 받던가 1등급 받던가 9등급 받던가 합쳐가지고 10등급 이하라고 쓰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건데 보세요. 어학 성적으로 어학 특기자로 지원을 하는 학생은 솔직히 토플 점수 100점 이상이거나 110점 이상인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그들의 이점은 뭐예요? 내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보니까 되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플에서 106점, 뭐 112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수능 영어를 만약에 풀게 됐을 때 시간이 남는다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토플이 더 어려워요. 토플이 더 어렵고 영어가 토플 점수가 그 정도가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한 수능의 본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수능에서 그래요. 70점 이상이면 3등급. 절대평가고 표준 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90점 넘으면 된다 이런 맥락인데 한국은 매체가 어때요? 그냥 거기 그 인터넷에 다 돌고 있어요. 작년에 기출문제, 실제 수능 문제, 뭐 교육청 그 평가 문제, 뭐 10월달 모의고사 막 이런 것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 몇 번 풀어보면 토플 110점 넘는 애들 충분히 영어 1등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받았다고 치고 국어가 9등급만 되면 돼요. 수능이 9등급까지예요. 왼손으로 3번을 국어를 다 찍어도 20점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8등급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쉬운 전형이다. 해볼만 하다. 체크. 자, 두 번째로 부산의 강자죠. 부산 외대. 그 다음에 인천의 강자, 인하공전. 이런 것들도 다 아직 어학 특기자가 지금 살려 있다라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수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3특이 안 되는 학생들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특기자 전형 유형 2번입니다. 국민대 아주 고마운 학교, 우리가 이제 서류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학교인데 얘네들도 어학 특기자가 살려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어머님들한테 몇 분들한테는 소개를 드렸는데 뭐냐면 공인 어학 성적하고 면접인데 보통 이러면은 이제 무슨 뭐 영문과나 아니면 무슨 뭐 언어 계열, 랭귀지 계열의 그런 과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는데 상경이에요. 의외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생각보다 많은 인수를 뽑아요. 한 45명 정도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토플은 넘사벽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써볼 만한 전형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경희대 아까 전에 K 소프트웨어 이제 나왔잖아요. 얘네들 지필 시험이 없다는 이 전형을 썼을 때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은 4월 달에 최종 요강 나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포트폴리오나 코딩이라고 하는 게 고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개수들이 어차피 한정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또한 국내 고등학교에서 안 그래도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정시 인원을 늘리는 이 상황에서 걔네들이 만들어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를 만들어 올 수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부 또 우리나라보다도 쉽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사이트 안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공모전이든 됐든 뭐가 됐든 시도해볼 만한 특기가 있는 학생은 정말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못하고 컴퓨터만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실험을 해볼,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그런 전형이다. 체크. 자, 특기자 합격 사례 하나 볼까요? 이화여대 아까 전에 나왔던 제가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저희 그 베테랑스 교육연구소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는데 합격 수기를 올렸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남겼죠. 합격 수기의 첫 마디가 딱 그거예요. 세상은 이대에게 물었고 이대는 그대를 답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첫 줄에 딱 그게 나왔는데. 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은 사실 그 여학생들에게만 특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게 남학생들이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거 말고 이후에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대들의 면접 전형이나 3년 특례를 썼는데 시험 아니고 내신 아니고 면접 전형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에게만 특혜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승 1무 1패의 전략을 보통 써요. 그럼 6개 대학 쓸 수 있으니까 2개를 쓰죠. 그럼 안정권에 있는 걸 뭘 쓰느냐를 지표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그게 없지만 여학생들은 면접 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3년 특례에서 서류상에 있는 경쟁률들을 보면 다 평균적으로 8 혹은 그 이상, 서강대는 뭐 맨날 2자리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면접 전형은 그거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습니다. 근데 대학이 어디 있는지를 일단 모르고 대학의 네임밸류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뭐 경기도에 있는 거야 어디 뭐 저기 충남 보령에 있는 거야 뭐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못 쓰는 거고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따가 쭉 한번 나열을 해봐 드릴게요. 자, 이화여대 국제학부 요 정도면 됩니다. 토플이 일단 확실히 112점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SAT가 1510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AP도 이 친구는 굉장히 학원을 다닐 때도 굉장히 좀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찌 됐던 스펙이 이 정도가 되면은 된다라는 거를 가늠을 해보자 라는 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SAT가 무조건 합격의 여지랑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3배수나 5배수를 뽑으면 거기에 꼴등의 스펙 그 이상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차 서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 그 외적인 요소가 최종 합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SAT가 이거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못 쓰겠다. 이건 이화여대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은 쭉 한번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친구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 수기에 구체하는 베테랑스 교육연구소의 그 블로그에서 합격 수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대학명 학과 국제학부예요. 국제학부에서 갔을 때 국제학 전형이 뭐 국제학부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쟁률이 5.02 대 1, 근데 5.15 대 1. 자, 사실 이화여대는 사실 인기가 많아요. 특기자 전형이.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전형이든 그거에 대한 경쟁률이 올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봐도 결론적으로는 이 숫자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됐던 비슷한 것들 중에서 고르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올랐던 거를 하나를 고르는 게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쟁률의 법칙 이화여대 국제학부 써볼만 합니다. 체크. 자, 몇 개 없는 특기자는 그만해라. 자, 뭐 이화여대 남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3년 특례 주요 학과별 학교 순위를 한눈에, 그러니까 학종 나왔고 특기자 나왔으니까 이제 3년 특례 나올 때가 됐잖아요. 3특에 대한 것도 이제 쭉 이렇게 저희 V 데이터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은 이 특기자 전형이든 3년 특례든 막 이렇게 무수한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데이터를 비교를 하느냐 이거를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3특은 저희가 테마를 좀 잡아봤어요. 뭐냐면 경영학과 그러면 학교 순위가 폭등한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쭉 또 학교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21년도 전형의 결과물로 그렇게 리스트를 테마화 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경영학과 학종 특기자, 아니 특례 나온다 그러더니 이거 갑자기 왜 나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찾는 거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자, 보세요. 고대 계열적합 뭐 경영대학, 경영이에요, 경영. 우리는 폭등, 폭락 이런 게 아니라 경영대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라간 애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죠. 올라가 있는 애들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을 쓸 때는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동국대 두드림 경영학과가 어때요? 이번에 제일 높게 나왔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학생이 이게 필요할지를 모르니까 일단 동국대 두드림 경영학과 일단 적어두세요.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어차피 AP랑 막 이런 거 SAT 못 내잖아, IB 못 내잖아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 글로벌금융, 중대 글로벌금융인데 예시예요. 자, 지금 20년도의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8이에요. 8이라고 생각합시다. 21년도는 어땠어요? 7이에요. 떨어졌죠? 자, 중앙대 글로벌 금융 3특으로 한번 가볼까요? 3특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위입니다. 21년도 경쟁률이 아니라 변화율이 전년도 대비 제일 오른 거 1위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학교의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내신은 굉장히 좋지만 SAT나 이런 것들, IB 뭐 이런 것들, AP 이런 것들을 크게 없어요. 일체 없어요. 토플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쓰기가 너무 조금 상향지원여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중간쯤에 그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그래서 경쟁률을 봤더니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이 전년도 경쟁률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봤더니 7대 1이에요. 그리고 학종에서 봤더니 8.11대 1입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뭐가 더 낮아요? 안 그래도 성적표 잘못 내가지고 뭐 불리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애초에 한국 학교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죠. 한국 학교 학생들이랑. 근데 어찌됐든 얘는 8이고 3특에선 7이니까 7을 쓴 거예요. 7을 썼어요. 3특을 글로벌 금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상 자기 할 때 경쟁률이 8로 올라서요. 학종에서 만약에 썼으면 7로 떨어졌죠. 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단순히 두 개만 보지 말고 뭐 어떻게 봐라? 이거 앞에까지도 보면서 이 퐁당퐁당의 조금 루틴한지를 좀 봐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뭘 봐라? 전반적인 국내에서 그다음에 뭐 학교가 이렇게 뭐 과가 통합이 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면들을 더 보고 여론을 보고 그다음에 이슈를 보고 이런 다음에 학과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뒤쪽에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번엔 3특에서 경영학과 쭉 봅시다. 1위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 가장 오른 학교는 중앙대밖에 없네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떨어졌어요. 세종대 관심 없다. 왜 지필 보니까 어머님들 세종대는 뭐만 봐요? 얘네들 다 뭐만 봐요? 영어 시험 하나만 본단 말이에요. 토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보는데 학교에서 고교 과정 내에서 나오는 범위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토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랬던 학생들이 수학, 국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경희대, 성균관대, 이대 해서 했어요. 이대 경영학부, 서강대. 어쨌든 1위는 서강대학교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두 자릿수의 경쟁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퐁당퐁당해서 조금 이런 애들은 계속 3개년까지 보다 보면 어차피 두 자리인데 라고 하는 게 서강대의 특징이에요. 그럼 지표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약간 좀 보셔야 돼요.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홍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영어 시험 하나밖에 보지 않습니다. 토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신은 좋지 않고 SAT, IB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공부 오픈 다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14.30대 1로 재작년에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6.50대 1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경영했으니까 이번에 컴퓨터공학 한번 가볼까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이런 단어들 써져 있는 과들을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쫙 있는데 그거를 변화율이 가장 높은 애들만 나열을 한 거예요. 따라서 변화율이 가다가 끊기죠. 여기서 1점보다 더 큰 거, 1대 1보다 더 큰 거 여기까지. 이 5개는 체크해 볼만 하다라는 게 3특에서 컴공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외대 글로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외대 글로벌 인원수가 확 줄었어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기타 뭐 주관적인 요소를 빼고 그냥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줄었다. 선호도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인원수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외대는 인문학의 그 언어의 그런 총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외대입니다. 이과도 지필 시험을 볼 때 국어, 영어 시험을 본다.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홍대, 세종, 소프트, 그 다음에 고대, 컴공. 이거 지금 3특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3특입니다. 3특에서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서류대학교들은 다 지금 서류 내신 본다라는 거고요. 경쟁률. 어찌됐든 컴공에서는, 컴퓨터 관련해서는 외대 글로벌, 홍대, 세종, 고대, 중앙대, 성균관대까지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체크. 자,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인데 이렇게 좀 봅시다. 어쨌든 변화율이 지금 오른 애들이 뭔가를 보니까 2개 학교가 보이죠. 고대와 중앙대. 근데 한 명 압니다. 알아요. 극악하죠. 극악한데 쓸 애들은 어차피 쓴다라는 거예요. 상향 지원을 하든 자기 입장에서 안정 지원을 하든 어쨌든 쓸 애들은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냐 없냐만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의미가 어쨌든 올랐잖아요. 8일이면 8. 6에서 8로 올랐으니까 다음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다.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어학부 뭐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쭉 다 쓸 거다. 국민대 안정 지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조금 상향 지원을 할 때 이런 것들 경쟁률에 너무 무섭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의미가 있으면 쓴다예요. 아시겠죠?
중앙대학교 역시 체크.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요. 11.33대 1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강대학교 하나만 보면은 또 두 자리죠. 예, 작년에 제일 컸는데 또 두 자리예요. 이게 서강대의 특징입니다. 항상 두 자리예요. 그래서 서강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나왔으니까 또 뭐 나올까요? 이번엔 수학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재원생 중에 수학과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좀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 보이죠? 1위 변화율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예, 5개 이렇게 나오네요. 외대 글로벌, 이화여대, 홍대, 동국대, 경희대.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름 추세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외대 글로벌은 역시나 인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이과를 봤는데 컴공이에서도 외대 글로벌이 지금 국어 플러스 영어 본다 그랬죠. 수학도 충격적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체크. 자, 서강대학교는 또 두 자릿수. 이제는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네요. 자, 수학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생명입니다. 바이오 한번 나올 때 됐잖아요. 바이오에서 생명, 그러니까 바이오 과목. 생명 보니까, 변화율부터 일단 볼까요? 이렇게 쭉 보면은 3개 정도가 보여요. 3개 정도가. 외대 글로벌, 연대, 고대 이렇게 나오는데 인원수는 3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극악하네요. 극악한데 어찌됐던 8 넘으면 뭐다? 8 넘으면 일단 부담스럽다. 8대1 넘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연대가 어쨌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언더우드에서 UD에서 이제 과학 관련돼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이제 특기자 안에서 중도기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졸업하고 그거에 특기자로 쓸 때에는 국제 인재에서 몇 명 뽑았어요? 이거보다 많이 훨씬 두 자릿수를 뽑았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연대, 화공생명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어찌됐던 의미를 지금 해석하지 말고 의미를 지적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의미 있는 것들을 나온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학교의 네임별로와 과의 네임별로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서 종합을 할 거니까 범위를 만들어 놔야지. 3개를 일단은 체크를 해 놓읍시다. 외대 글로벌, 연대, 고대 이렇게 해서 체크. 자, 이제 생명까지 본 다음에 3특에서의 각 경영, 컴공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이제 2부예요. 2부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지금까지는 의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뭘 쓸만한 거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봤어요. 작년도에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경쟁 표고에 대해서 퐁당퐁당의 원리가 있다라면은 이번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봤어요. 이 의미를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어떻게 해? 각 대학들의 서열을 알아야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제일 유명한 과들과 그렇지 않은 과들을 파악을 해야 그걸 대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부에서는 수능 배치표와 V데이터, 빅데이터들이 요즘에 한참 빅데이터를 하는데 저희도 거의 이게 학교 곱하기 과 곱하기 전형을 곱하니까 한 5,000개 정도 이상의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들을 지금처럼 똑같이 쭉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학들의 위치. 왜냐하면 성균관대에서 글로벌 경영이랑 됐는데 그럴 수가 없군요. 다른 학교랑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볼까요? 세종대 호텔 경영이랑 경희대학교 경영이랑 어디가 더 높낮이가 유명해서 세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디 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표를 어떻게 알아요? 해외에서는 좀 여건이 환경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을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